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 대상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 새로 바뀐 거 관련해 가지고 짧게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시스템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오류도 나고, 그래도 같이 공유를 하면 조금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EBS 온라인 클래스는 화면이 작년이랑 바뀌었죠. 일단 색깔도 바뀌고 그런 문의를 가끔 가다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보라색 화면, 옛날 화면 보고 반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 왜 안 되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사이트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사이트 주소가 바뀌었는데, www.ebsoc.co.kr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안 하고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OC가 앞에 붙어 있고 이런 주소여가지고 다르게 접속됐는데, 아무튼 이거 꼭 확인. 보라색 화면에다가 왜 막 지역이랑 이런 거 학교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회원가입은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나 애들이나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안 돼 있으면 회원가입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랑 학년 같은 거 설정 제대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로그인하는 방법은 위에 로그인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등교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체적인 EBS 온라인 클래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래스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구성이랑 관리요, 클래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좌랑 강의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야지, 뭐 카테고리를 좀 나눠야지 좀 더 이해하시기가 명확할 것 같아서 최대한 어떻게 엑기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고 집중도 안 되니까요. 자, 등교하기를 눌러서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처음 화면입니다. 이제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고, 반갑습니다 나오고, 뭐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왼쪽에 있는 메뉴 구성부터 한번 볼게요. 뭐 시작 화면, 내 클래스, 내 강좌 관리, 강의 콘텐츠 관리, 학습 관리, 우리 학교 고객센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달력도 나와 있고, 내리면은 주간 출석 현황, 학습 동료 대상, 뭐 이런 것 쭉 나오고, 위에 이거는 이제 채팅창이고 뭐 쪽지창이고 뭐 이래요. 채팅하는 거는 이제 뭐 클래스 채팅방 개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쪽지 보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클래스팅을 활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차피 줌 같은 쌍방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채팅을 그렇게 쓸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메뉴 하나 보면은 이게 시작하면 맨 처음 화면이고요. 내 클래스 하면은 내가 이제 가입한 클래스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클래스는 다 제가 가입한 클래스들인 거예요. 우리 학교 클래스가 아니라 제가 가입한 클래스입니다. 내 강좌 관리는 제가 이제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 만든 그런 저의 강좌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콘텐츠 관리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강좌별로, 내가 만든 강좌별로 총 학습자, 그 다음 평균 진도율과 이상 학습자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죠. 학습자별로는 이제 학습자별로 강좌에 대해서 목표 진도율과 평균 진도율 이런 것들이 뜨죠. 이걸로 통해서 진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지금 해당하는 모든 클래스가 다 나와요. 근데 왜 5학년 것만 나오나요? 하실 수 있는데, 찾아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렇게 2021년하고 학년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학년 누르면은 4학년에서 만드신 클래스들이 나오고요. 6학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보시면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클래스 가입이라고 오른쪽에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가입이 돼요. 가입이 되는데, 이게 선생님이 클래스를 만들 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입 승인을 할 때 그냥 자동으로 승인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확인한 다음에 허락을 해줘야지
가입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장 1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 승인으로 했다 그러면은 엉뚱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신에 다이렉트로 바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가입해놓고 선생님 승인을 기다린다든지 언제 돼요? 안 되는데요? 가입은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안 듣겠죠. 근데 엉뚱한 사람 들어오면 이제 탈퇴를 시키면 되니까 사실은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동 승인도. 물론 나중에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탈퇴를 시키거나 지금 클래스를 나가는 지금 그런 메뉴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저희는 지금 뭐 자동 승인을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가입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5학년 거 보면 저는 여기 클래스 가입이라는 버튼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다 가입이 돼 있는 클래스들이기 때문에 가입 버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개요 설명 중에서 메뉴 설명드렸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온라인 클래스의 시스템에 대한 건데 온라인 클래스는 클래스가 있지만 강좌라는 게 있어요. 그쵸? 강좌라는 말이 있고 강의라는 말이 있어요. 클래스, 강좌, 강의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있는데 클래스랑 강좌는 전혀 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강좌나 강의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 클래스에 바로 올라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클래스가 내 클래스가 없어도 강좌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다른 반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클래스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강좌라는 거는 나의 수업 자료들이에요. 나는 수업 자료들을 갖고 있고 클래스는 교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쵸? 강좌를 내가 가지고 있는 만든 강좌들을 뭐 이 반에도 보낼 수 있고 저 반에도 보낼 수 있고 원하면은 쫙 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열리게 해라 뿅 하면은 그 시간에 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강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국북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개설되어 있는 모든 클래스에 다 보내고 싶습니다.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배포하기인데 이따가 강좌 강의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강의는 강좌 안에 속해 있는 개념이에요. 크게 보면 강좌 안에 강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개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전체적인 개요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클래스 만들고 클래스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시작화면을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클래스 개설이라고 있죠? 클래스 개설하면은 뭐 안내가 나와 있고 모두 숙지했습니다 해서 다음 하면은 여기 뭐 반이나 과목 기타 있죠? 여기 뭐 학년 넣고 반 넣고 여기 반은 뭐 숫자 꼭 안 넣어도 돼요. 아까 전에 얼핏 지나갔는데 교사반이라는 걸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거는 왜 만들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장점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요거를 하고 나면은 5학년 0반 만들게요. 과목은 전체로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명 여기다가 뭐 클래스명 쓰면 되고 URL 설정했는데 URL 설정 이거 지금 오류가 계속 떠요. 이거 해도 이 사이트로 링크 예를 들어서 걸면은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굳이 지금 클래스 운영 기간도 지금 건드실 필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입 승인 설정할 때 직접 승인할 거냐 자동 승인할 거냐. 클래스 주인이 승인을 해줘야지 가입이 되는 게 직접 승인이고요. 아니면 그냥 가입하면 바로 그냥 가입되는 게 자동 승인입니다. 그 다음 클래스 개설하면 클래스가 열리겠죠. 그래서 내 클래스 하면은 지금 제가 가입되어 있는 게 4개인데 지금 2개는 다른 반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클래스고요. 제가 만든 게 5학년 1반이랑 이거랑 교사반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제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제가 만든 클래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요런 화면이 나와요. 그쵸? 온클 라이브 일정, 화상 수업 안내, 뭐 학교 공지, 클래스 공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온클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온더 라이브 그거랑 이제 연동이 되게 되는데 요거를 사용해도 되지만 지금 오류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뭐
줌이나 다른 거를 쌍방향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성수가 받는 강좌 등록 바로 가겠는데 이게 조금 중요해요. 강좌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그냥 한번 쭉 볼게요. 강좌 목록입니다. 강좌 목록은 이제 학생들한테 보이는 강좌들이에요. 강좌는 이런 식으로 보여요. 네모나게해서 강좌명인 거예요. 3월 3일 이런 식 강좌명인 거고, 올리신 선생님의 이름이 있고 학습하기가 있고, 이거 학생들도 똑같이 보입니다. 이 화면이 학생들 똑같이 보이는 화면입니다. 강좌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격 수업 게시판, 뭐 공지사항 이런 거 있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메뉴 4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도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관리라고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만 보실 수 있는 거죠. 클래스 관리, 회원 관리, 강좌 관리, 학습 관리. 그러면은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관리 해가지고 사실 뭐 들어가시면 다 금방 하실 수 있는데, 부담면 설정하는 것도 있죠. 이따 그리고 권한 설정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부담임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제 클래스 회원 중에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좀 제대로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권한 설정이라는 거는 지금 되니까 그거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클래스명 바꿀 수 있고, 뭐 이거저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클래스 만들 때 넣었던 기본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고요. 메인 관리는 이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이 메뉴 색깔조차도 바뀌지 않아요. 맨 처음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 화면이에요. 요 맨 처음에 있는 요 타이틀 색깔 바꾸는 거라서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관리는 여기서 메뉴를 이제 뭐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원격 수업 게시판이라는 건 게시판 용도인데, 강좌 말고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접근 권한 같은 경우에도 알아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클래스 회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좋겠죠. 회원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관리는 가입 회원 관리, 지금 가입되어 있는 우리 클래스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학생들은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교사만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권한 설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선생님을 권한을 설정하고 싶어요. 권한 그룹 설정 누르면은 이분을 부담인 그룹이라고 해서 누르면은 설정시킬 수 있어요. 근데 부담이 뭘 하는 거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권한 그룹 관리라고 여기 맨 밑에 있어요. 이게 하면은 제가 부담인 그룹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딴 거. 권한 그룹을 5학년 교사 담임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강좌 관리, 클래스 관리, 회원 관리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이거는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한 다음에 권한 그룹을 생성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가입 회원 관리해서 이분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권한 그룹 설정을 해서 5학년 담임 모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거는 뭐 그냥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따가 교사반 만드는 거 설명할 때 요는 필요하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기 회원 관리, 이거는 저는 지금 한 명도 없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자동 승인이기 때문에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탈퇴 회원 관리, 탈퇴 회원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탈퇴를 들어올 때는 맘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땐 맘대로 못 나오고 쫓아내기도 힘들어요. 지금 메뉴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강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따 강의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세 번째 챕터에서 좀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쭉 이런 게 있다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학습 관리는 강좌별이랑 학습자별로 있습니다. 뭐 총학습자, 평균진도율, 이상학습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고, 그쵸? 학습자별로 얼마나 뭐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출결 관리가 있는데요. 출결 관리 이제 3월 3일 뭐 이렇게 날짜가 있어요. 그쵸? 3월 2일로 한번 볼까요? 보면 이제 뭐 들어온 시간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지금 로그인 이력 기준이기 때문에 로그인한 걸로 뭐 출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른 거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이제 제일 본격적으로 중요한 강좌랑 강의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메인으로 갈게요. 다시 맨 처음 메인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내 강좌 관리를 들어가면 화상 수업, 신규 강좌 만들기, EBS 강좌 활용하기가 있습니다. 뭐 말은 다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두 번째는 신규 강좌 만들기가 이제 제일 중요할 거예요. 개념이 강좌 밑에 강의들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좀 편하긴 했겠죠. 원래 봐봐요. 뭐 3월 3일 그랬어요. 3월 3일 해놓고 그 밑에다 강의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사회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더 보기가 편하고 깔끔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 강좌 안에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강의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과목을 나눠서 만약에 작업을 하시거나 그러려면은 천상 이수밖에 없습니다. 3월 3일 교사용 연수 과목입니다. 1. 강좌 등록의 이해 이런 식으로 과목 그 차시를 그냥 넣는 거예요. 차시 하나를. 그 다음에 콘텐츠 분류 이거는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별 표시 있기 때문에 귀찮으셔도 넣어야 됩니다. 해당하는 거 넣고 과목 뭐에 해당하는지 넣고 강좌 소개 연계 교재 안 해도 됩니다. 임시 저장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음 누르면은 이제 강의 구성이라고 해서 강의를 몇 개를 넣을 건지를 하는 건데 하나만 넣어도 돼요. 2개 넣어도 되고 3개 넣어도 돼도 상관없어요. 한 차시의 활동을 몇 개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3개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3개가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로 많이들 쓰실 것 같은 걸로 해볼게요. 이북 영상 테스트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강의 소개글을 한번 써볼게요. 강의 소개글을 안 써도 되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쓰는 이유는 동영상용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온리 동영상만 나오기 때문에 뭐 기타 부연 설명을 다 할 공간이 없어요. 이 강의 소개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간단한 내용은 써줄 수 있어요. 뭐 뭘 생각하면서 보라든지 영상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며 영상을 시청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업로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영상은 내 폴더, 그쵸? 컴퓨터나 어디 이제 저장 장치에 있는 영상을 찾아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잘 안 열리고 있죠?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영상을 넣으면은 등록하면 되겠죠. 이런 게 있고 EBS VO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만점왕이라든지 보통 교재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제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링크 해가지고 붙여요. 그럼 들어갔어요. 저작 가이드라인 확인, 강의 부가 정보 이거 뭐 하면 되죠. 강의 생성 누르면은 강의가 생성된 겁니다. 끝이에요. 근데 학습 기간 설정해야 되는데 나는 3월 3일만 보게 할 거야. 3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설정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해볼게요. 영상 시청 후 소감 나누기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많이 쓸만한 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출됐고 그 다음에 동영상 문서용 이미지인데 댓글 달면서 좀 소감이랑 이야기 간단하게 나누고 싶으면은 토론형으로 하면 됩니다. 자유토론 찬반 토론인데 자유토론 할게요. 그 다음에 토론 주제 그냥 뭐 이렇게 설명 쓰면 되고 토론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이게 조금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그맣고 용량 크지 않은 거 아무 그림이나 넣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진짜 이 토론에 관련된 주제에 이미지를 넣으면 더 좋겠죠. 사실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부가 정보 똑같죠. 어울리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 기간 넣으시면 됩니다. 3번은 이제 저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텍스트형 테스트입니다. 텍스트형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굳이 텍스트형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제 작년에 원격 수업을 하실 때 많이 쓰셨던 방법에 가까워서 요거의 장단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텍스트형을 일부러 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제 원격 수업 같은 걸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 내용을 꾸며 놓은 다음에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만드셨죠.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바로 붙여 넣으면 조금 더, 자, 유지 들어가요. 그쵸? 그대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서식 같은 거는 그쵸, 수정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많이는 뭐 이렇게 못해요. 그런 거 많이는 없어요, 기능이. 그리고 뭐 링크도 삽입할 수 있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제 좋은 거는 이런 거죠. 링크를 누르면 또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동영상을 바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주소 넣어서 바로 넣어버리면 바로 여기에 동영상이 들어가자.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어요. 그쵸? 여기에 말도 설명도 나오고 동영상이나 사진도 바로 달 수 있고, 그쵸? 근데 단점은 이제 여기는 이제 댓글 다는 게 지금 아직 기능이 추가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뭐 이걸 보고 코멘트 한다든지 이게 좀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도율 때문에 그런 건데요. 수강률이 텍스트형은 그냥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100%로 떠요. 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요게 차이예요. 자, 만들었어요. 일단 그 다음에 3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했습니다. 이따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텍스트형이랑 이런 거. 자, 배포 설정하기입니다. 이거 뭐 삭제 이동 있는데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배포가 중요한데요. 강좌 배포 설정, 배포 허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만든 강좌는요, 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거예요. 그냥 제 재료예요. 그 어떤 클래스에도 지금 올라가 있지 않아요. 배포를 허용하고, 배포라는 게 꼭 뭐 다른 사람 다른 반 이 개념이 아니라 내 클래스에도 안 올라가 있어요. 지금 강좌 배포 클래스 추가하면은 이제 우리 학교에 소속된 모든 학급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교사반에다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5학년 1반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2개 학급에다가 배포를 해볼게요. 됐죠? 2개 학급 들어갔습니다. 저장하면은 배포가 성공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배포가 된 거예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대로 올라갔는지.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클래스로 가보겠습니다. 올린 건 클래스 올렸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 클래스에서 확인해야겠죠. 5학년 1반 들어갔어요. 강좌 목록에서 봐야겠죠. 아, 교사형 연수 강좌 등록의 이해라고 떴네요. 그쵸? 학습하기 누르면 영상 테스트, 소감 나누기, 텍스트형 테스트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이북 영상 테스트 누르면 영상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쵸? 목걸이 모파상. 자, 영상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가끔 가다 이제 안 된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 조금 약간 좀 불안정한 것도 있고, 약간 그 설정이나 컴퓨터 설정이나 브라우저에 따라서도 영상이 막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해본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시청 후 소감 나누기는 소감 나눠봅시다 하는데 의견 빵개했고 의견이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교사가 이게 만들었을 때는 교사가 여기에다가 지금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학생용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 달라요. 이거는. 근데 학생용으로 일단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텍스트형 테스트입니다. 텍스트형 테스트는 뭐 그냥 이게 흔히 보실 수 있는 작년에도 그런 화면 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성하기에 따라서는 깔끔하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여러 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거는 뭐 사용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강좌율이나 진도율이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고 싶다 하면은 모든 거를 다 텍스트형으로 하시면은 그런 이제 문제점은 있게 됩니다.
볼게요. 이제 학생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학생이 보는 화면은 어떠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보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넷클래스에서 5학년 일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학생이 봐봐요. 메뉴 적죠? 홈, 강좌 목록, 원격 수업 게시판, 공지사항 지금 이렇게만 있어요. 그냥 강좌 목록 가가지고 지금 이것까지도 화면 똑같아요. 그쵸? 아까 교사용이랑 2부 영상 테스트 화면 똑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보면은 영상 시청 후 소감 나누기, 여기다가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입력할 수 있죠.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렇게 학생의 글이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단점은 이제 막 여러 개를 올리지는 못한다는 단점은 또 있어요. 되게 제약이 많긴 해요. 근데 그래도 학생들이 댓글을 달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 텍스트형은 지금 이것도 보이는 화면 똑같습니다. 그쵸? 보이는 화면 똑같고 동영상도 클릭하면 나오고, 그쵸? 근데 여기도 보면은 댓글 달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쵸? 그런 건 없습니다. 강좌의 맹점이 그거예요. EBS 강좌의 맹점이 지금 너무 약간 조금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보면 저희 지금 영상 테스트 빵포로죠. 진도율 영상 시청 후 소감 나누기 100%, 텍스트형 테스트 100%입니다. 소감 나누기는 제가 거기다가 소감을 조금이라도 짧게 쓰니까 100%로 뜨는 거고요. 텍스트형은 문제점이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그냥 100%예요. 그 문서형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첨부 파일 열기만 하면 무조건 100%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시면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따로 넣으시는 게 좋고요. 난 그런 거 굳이 상관없어, 한 발 그냥 몰아서 할래 그러면은 텍스트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입맛에 알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게시판이랑 같은 기능이에요. 이거는 뭐 강좌랑 강의 개념은 아닌데 좀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이제 수업할 때 지금 이게 자기소개를 이제 올리라고 원격 수업 게시판 EBS 이제 활용하는 이제 수업하면서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하면서 과제로 제시한 건데요. 이제 자기소개를 올리고 이제 뭐 친구들 소개를 보고 댓글을 달아주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댓글도 달아줄 수 있고 그냥 일반 게시판 기능이랑 똑같아요. 글쓰기 하면은 아까 그 텍스트형 있죠? 텍스트형이랑 이제 비슷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점은 이거는 댓글을 달 수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점은 이거는 강좌나 뭐 강의 진도율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게시판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이미 길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일단은 클래스랑 강좌랑은 저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 강좌는 선생님이 개개인이 만든 수업 그냥 자료라는 거, 그거를 클래스에다 뿌려줘야 된다는 거. 내가 만약에 국어랑 체육 과목을 맡고 있다 하면 국어랑 체육 과목 강좌를 개설을 해서, 그쵸? 몇 월 며칠 국어, 몇 월 며칠 체육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배포할 때 제가 5학년이라고 하면 5학년 1, 2, 3반 다 찍어가지고 날짜 알맞게 설정해가지고 배포하면은 그 딱 날짜 맞춰서 1, 2, 3반에 쫙 올라가겠죠. 전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담 선생님이 그러니까 클래스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전담 선생님이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안 만들어도 강좌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단점이 있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전담 선생님 만약에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 수업을 강좌를 만들어서 3학년 몇 월 며칠 3학년 과학, 몇 월 며칠 5학년 과학 이렇게 만든 다음에 3학년 거는 3학년 반에다가 배포하면 되고 5학년 거는 5학년 거에다가 알맞게 배포를 하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교사반을 왜 만드는 게 좋을 수 있겠냐고 한 거냐면요, 사실은 이 그 강좌가 제대로 올라가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려면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만 볼 수 있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다른 선생님들이랑도 보면서 아, 이번 수업에는 이런 게 올라가겠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필터링 기능이 한번 있는 게 낫다는 거죠. 바로 그냥 빡 배포 때려버리면은 학생들이 그냥 바로 거기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방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배포를 먼저 해요. 여기다가 배포를 하면은 선생님들끼리만 일단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 괜찮네, 이날 거 다 모였네 하면은 뭐 그때서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가 만든 거 각 클래스로 배포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일단 한번 확인하는 용도. 그러기 위해서 뭐가 좋다? 여기에서 권한 설정을, 그치? 선생님들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동등한 권한을 설정해 놓으면은 조금 더 활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그냥 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었지만 실제로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게 크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출결을 어떤 걸 이제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 로그인은 그냥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와가지고 학생들이 활동을 했으면은 그거를 출석으로 볼 것인가, 뭐 이제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강좌를 올렸을 때 이거를 텍스트형으로 애들이 그냥 클릭만 해도 나가도 100%가 뜨는 그 텍스트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영상을 끝까지 다 봐야지만 100%가 뜨는 그런 동영상형이랑 다른 형들을 적절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드실 것인가,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각자 이제 해보셔야 되는 그런 고민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려운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텍스트형은 텍스트형 나름대로 화면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쓸말도 많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여기다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작업을 한번 하고 또 거쳐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바로 여기다 강좌를 올리면 다이렉트로 만들고 다이렉트로 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단점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개별적으로나 뭐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같이 고민하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